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요. 양국관리법 다시 국회로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번 결정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 결정이라는 게 이제 제2 요구, 네. 거부권 행사 네. 말씀이시죠. 이 양곡관리법은 뭐 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창고업자 지원법이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은요, 한 해 한 1,000억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남는 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은 점차 줄여 나가는. 네. 그래서 국가 안보의 마지막, 그러니까 식량 안보의 마지막 저항선까지 가까이 가는 게 그걸 얼마나 부담 없이 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보면은 공급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 이게 점차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거나 계속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1조 원 가까이 늘 수도 있다는 계산도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청년 스마트팜 업자나 그리고 이른바 농업의 이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 지원으로 이 돌려가지고 기본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른바 남는 쌀에 그렇게 많은 국가 재원 투입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지원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미지의 훼손 당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제2요구를 했는데 사실 농민과 농정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는 법이 아니고요.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통제를 해서 남는 쌀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이걸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는 쌀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연간 뭐 1,000억도 안 썼습니다. 이 시장 격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그걸 승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쌀값이 대폭락을 하고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했어요. 한 거의 6천억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고도 사실상 이걸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논에다가 타작물을 많이 심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생산량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양곡관리법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생산량을 일단 조절을 해서 논타작물들을 많이 심게 하고 그럼으로써 적절한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가격 조정에 들어갑니다. 뭐 오르면은 비축미를 낸다든지 또는 많이 또 떨어지면은 이제 시장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생산량 조절이 되면 시장 격리를 해도 얼마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연간 약 한 688억 정도, 그 정도밖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9,70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만 원 정도 되는 쌀값이 지금 16만, 17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가격을 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MB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이런 생산량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시장 관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 법을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실 저희 당의 원래 원안을 조금 양보를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시했던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타협적으로 나올 거라고 봤는데 전혀 비타협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지금까지 왔고 제2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 제2요구를 17차례 정도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제2요구한 거 처음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희 당에서 요구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 농해수위 간사 간의 3+3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문제를 정말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오늘 3+3 TV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당 지도부가 네. 아니니까 함부로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정성 있는 토론이 되면 마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과 의뢰인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 통과 의뢰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국회 과방위 소속인데 과방위에서 방송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방구 없이 느닷없이 뭐 회의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진정성 있게 이 서로 타협점을 찾고 모순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양곡관리법 그 개정안 관련해서 22년 그러니까 4월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법안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했느냐?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이유가 있고요. 그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뭐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그 양곡의 공급 과잉이나 이 정부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우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패배진 사람 그리고 그 시장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구제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됩니다. 옛 소련이 왜 그 망했습니까?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옛 소련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떤 공산주의 정책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고요.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 인식을 우리 의원님께서 잘 못하고 계신데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논타작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량 관리를 적절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농민 시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간 약 688억 원 정도만 가지고 시장 격리를 조금씩 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적정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MB 정권 때도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시장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풀어놨던 게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급락을 하게 됐고 시장 격리를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00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남는 쌀을 없애자. 방지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입법 취지고요. 그런 것을 3+3 회담에서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 그것만 좀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생을 봐야 되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농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합리적인 타결점을 좀 찾아야 되고 저희 민주당 안이 원래 생산량은 3에서 5% 그리고 이게 가격은 5에서 8% 하락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 안을 흔쾌히 받았던 게 뭐냐면 그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매를 안 해도 된다. 이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흔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생산량 사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다. 농업을 망치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법론에서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지금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는 농민의 어떤 시름을 더는 그런 정책을 꼭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너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 독주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민주당이 행동하고 있죠. 그렇게 그리고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장 통제라는 것을 이제 공산주의라고 그랬는데 공산주의만 시장 통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이제 제 이야기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 예술이 왜 망했겠느냐? 그 공산주의가 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그만큼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시장 원리에 부응하면서 하는데 668억 가지고 이제 실세적으로 했다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올해 지난해가 좀 풍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25만 톤이 이제 쌀이 초과 생산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도 대충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올해는 23만 톤, 25년에는 39만 톤이 이 같은 면적에서 이른바 생산성의 향상으로 네.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자꾸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않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민주당의 일종의 이제 밀어붙이기 정책은 이게 참 우습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 돼버렸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된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마다 어떤 이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다 이렇게 프레임에 가둬놓고 다음 차기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이런 심판론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죄송합니다.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더 잦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역시 저는 그런 프레임을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법이라든가 또 의료법, 방송법 또는 노조 및 노조 관계 조정법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여야가 그야말로 의회에서 격돌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것도 못한다. 야당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곡관리법은 민생을 다루는 것이고 농민들의 시름을 더는 걸 일뿐만 아니라 MB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적절하게 시장 가격 조정을 통해서 성공해왔던 그런 농정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거부권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는 모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 이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율적으로 그때 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왜 이 22년도에 이른바 양곡관리법을 왜 하자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기준은 비용
비용의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잘 챙겨봐야 될 겁니다. 제가 예.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22년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냐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생산량 사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시장 가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구태여 그 법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고 기재부는 예나 지금이나 시장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는 재정 그리고 어떤 그 수치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상당히 비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민생을 먼저 살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민생을 먼저 살려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경기가 다운됐을 때 재정 정책을 좀 강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기재부는 늘 반대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요 일측면만 가지고 양국관리법의 어떤 뭐 부당성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제시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후쿠시마로 간 민주당 이렇게 두 번째 제시어를 잡아봤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먼저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오죽하면 일본에 갔겠습니까? 사실 그 한일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 이것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교토통신 보도에 따른 것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이미 일본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은 수입 통제가 돼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은 수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대로 지금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식탁에 오를 염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일본은 6월 달 내지 7월 달 되면은 그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IAEA에서 4차 보고서까지 냈고 그 최종 보고서가 6, 7월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괜찮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IAEA의 운영비 부담액이 거의 한 3위 정도 됩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논리대로 사실은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저는 뭐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IAEA에다가 같이 조사를 하자 대한민국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공식적으로 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IAEA가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의 반대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IAEA의 결과, IAEA의 보고를 어떻게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원안위에서도 이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한 우리 의원들이 말이에요. 직접 내 가겠다. 직접 가서 자료도 확보하고 실제로 해양 생태계가 안전한지 그리고 이미 2020년에 WTO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해양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 일본의 해양 생태계가 이 인간의 어떤 그 건강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해양 오염수를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2억 7천만 톤을 30년간에 걸쳐서 반일에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후쿠시마 그 해양 생태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시키겠다고 대통령을 말씀을 하셨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지경이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일본으로 달려간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죽 답답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갔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IAEA 모니터링 그 태스크 포스 팀 3차 보고서가 조금 좀 전에 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뭐 조사가 진행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우리 그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IAEA에서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최종 결과 아니고요. 이 예단 없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방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신중하고 엄정하게 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IAEA 그 검증에는 우리나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중국, 호주 등 그 11개 국가가 그 포함된 그 이 검증단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알프스라고 이 알프스 처리수라 그래서 ALPS 이게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도 별도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이게 우리하고 일본이 가까우니까 그 후쿠시마에서 대한 해협을 건너갖고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알래스카 거쳐서 캘리포니아 앞바다 건너서 하와이를 돌아서 다시 우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미국이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그 오염 처리수의 이 문제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액 3위 국가 눈치 보느라고 왜곡할 거라 그렇다면 1위 국가, 부담액 1위 국가 눈치는 왜 안 보나요? 그러니까 너무 예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국가가 마찰만 생기고 이게 결국은 국론 분열이 된다. 그래서 그 용기 있는 그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용기가 조금 지나쳐서 만용의 행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을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에 이제 그 자꾸 자극적인 보도하는 거는 그 가짜 뉴스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일부 언론의 보도를 왜 대한민국 정부 발표보다 더 믿으세요? 이 교토통신이 사실 엄청나게 권위 있는 세계적인 통신사거든요. 그 통신사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의 워딩을 그렇게 가짜뉴스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그거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그러면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 겁니까? 일본이 계속 방해를 하고 일본의 어떤 그 후쿠시마 해양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균열 그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은 그 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우리 제주도 앞바다까지 오는데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글로벌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지금 그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약 한 최근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그걸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오히려 수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산 혹은 그 인근의 수산물이 혹시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방사능이 뭐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치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에 타격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고,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또 어부들도 이 오염수 해양 방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조차도 50% 넘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일본은 해양수를 방류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풀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청해도 아무 정보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일본을 방문할 이미 일본을 했죠.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 일본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쿄전력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의 면담 일정 같은 것이 사실상 성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연 일본 방문의 실효성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안타까운 일인데 도쿄전력도 그렇고 또 일본의 정치인들도 면담을 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도 성사가 될지 불투명한데 그것은 일본 대사관 쪽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대한민국 그 주 동경 대사관에서조차 이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어떤 건강권이 달려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자존심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 문제를 다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은 뭐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한번 그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특히나 저는 뭐 일본을 방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원전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지는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죠. 네. 일본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오염수 문제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왜 가는지 몰라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수출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수입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자기들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요. 그 일본의 이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분들 50%가 반대한다 그랬어요. 정치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요.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50%가 넘는 그 국민들이 반대하는 행위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본도 당연히 안에다가 설득을 하고 그런 거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IAEA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중간에 내 나라 지금도 일정 부분은 주잖아요. 물론 모자란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그 우리 대사관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협조를 해야 협조인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루게릭병을 앓는 천체 물리학자로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으면 타임머신이 있어도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물리학의 인과관계, 원인이 결과를 지배한다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게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산물 수입한다 해야 뭐가 이렇게 따질 거 하지도 않는다는데 뭘 막으러 왜 다녀요? 그리고 방류도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그 정부에서 방침이 이제 일부에서 갖고 있죠. 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에 있은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본도 어느 정도 아예 이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오기도 전에 막 하는 거는요. 원인이 나와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예단하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면 용기 있는 행동이라 그랬지만 저는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왜 저러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IAEA에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만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과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지 않을 리가 없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신뢰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에 직접 간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도 결국은 자료의 부족, 데이터의 부족인데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WTO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승소한 것은 WTO에서 분명히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에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위험성이 안 그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원전 오염수를 들이부으면 그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일본 언론과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하고 한일 관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우리 원안위가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IAEA도 냈지만 거기에 뭐 합쳐서 냈는데 거기 보면 NRA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자료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분석 중이라는 겁니다. 분석 중인데 자꾸 내놓으라 그러면 뭘 내놓나요? 일일 보고 하나요? 그리고 이게 참석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나중에 같이 가서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방미 민주당의 방일단이 딱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은 수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불필요한 공포분이 의원님. 우리 마케팅 방식 중에요. 가장 효과 있고 가장 나쁜 방식이 공갈 마케팅이라고 공포 분위기.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물건을 팝니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미래의 문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IEA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방류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는 더 악화가 될 거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쿠시마산 포함해서 그 주변 이런 식품들이 농수산물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식탁에 올라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일본은 그걸 해양 방류를 합니까? 왜 해양 방류를 하죠? 그렇게 안전하면은 자기네들 무슨 저수지를 만들든지 육지에 고립시키든지 지금 3마일이라든가 또는 다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미국도 그 70년대 말에 3마일 났는데 5년 만에 콘크리트로 봉인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미 빗물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가 해양으로 침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문제 풀겠다고 대한민국의 이런 건강권을 저당 잡혀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딱 하나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냐? 아니 수입산물 수입도 안 하고요. 방류하는 거 허용하겠다. 우리 눈 뜨고 그냥 지켜보겠다가 아닌 겁니다. 아예 이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미요. 그때 하는 거지. 아예 이의 나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숨문 열어서 방류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전한 게 2020년도에 위험한 이제 물가에 가서 조심하는 것보다 안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교통사고 무섭다고 출근 안 하면 네.
회사에서 표창장 주겠어요. 징계하겠습니까? 네. 이게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 2020년에 이미 WTO에 우리 저 위험성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사실은 해양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고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에 와서라도 분명히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돼요. 아,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네, 오늘 두 분께서도 오늘도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해주셔서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토론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